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9살 여자입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을 보면서 저희 시부모님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며느리 싫어하는 건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물론 며느리 아껴주는 착한 시어머니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시어머니의 몇몇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들 사랑이 유독 남다르셨어요. 외동 아들이라서 그런지 엄청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다고 저한테 수백 번은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도 꽤 효자인지라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를 잘 챙기더라고요. 연애할 때 데이트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시어머니 드실 맛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집으로 들고 들어가곤 했어요. 때 되면 선물도 신경 써서 고른 다음 사드리곤 했죠. 부모님 잘 챙겨주는 남편의 착한 심성과 자상함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저한테도 잘해줄 거라 믿었고 시어머니도 아들 예뻐해 주듯이 저를 아껴주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해드려야겠다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시어머니를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특히나 먹는 걸로 저를 제일 서럽게 하셨는데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것들 몇 개만 적어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해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음식을 정말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결혼 전에도 맛있는 것 많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밥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주셨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 차려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녀야 한다면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국까지 끓여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애지중지의 아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튼 제가 처음 겪었던 일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시부모님들과 처음으로 시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고기 묵국에 소불고기, 구절판에 보쌈까지 진수성찬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밥을 푸시는데 아무리 봐도 밥이 3인분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밥량이 적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밥솥에 있는 밥을 그릇 3개 모두 퍼 담으셨어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다 합쳐 4명인데 밥그릇은 3개뿐이니 의아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밥 한 그릇 더 떠야 하는데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네 건 따로 챙겨놨다. 내가 이따가 가지고 가마 하시는 거예요. 대체 내 밥이 어디 있다는 건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그 말에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냉동실에서 하얀 비닐봉지에 담긴 그릇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오시는데 그게 제 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만 찬밥을 내어주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차려주셨으니 티내지 말고 맛있게 먹자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맛있는 고기 반찬들은 남편 앞으로 모두 몰아주셨어요. 아들이 맛있는 음식 먹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같겠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기 반찬 쪽으로 젓가락을 가져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어느새 제 젓가락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손이 향하는 곳으로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찬밥에서부터 이미 빈정이 상한 제 눈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절 못 먹게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맛있는 반찬은 못 집어먹게 막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면 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날이었고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 저희 친정 엄마가 국에 넣을 소고기를 일부러 사오셨었는데 이걸로 제 생일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고 했죠.
저는 미역국에 엄마가 주신 소고기를 잔뜩 넣어 맛있게 끓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밥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는 항상 직접 밥과 국을 푸시는데요. 이건 누구 밥, 이건 누구 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리에 놓으라고 시키세요. 그래서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지정한 대로 밥과 국을 놓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밥을 돌려서 아주 넉넉하게 밥을 지어서 그런지 저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은 미역국이 아주 맛있게 끓여졌다며 칭찬해 주셨죠. 저도 맛있다는 말씀에 기분 좋게 미역국을 떠먹으려고 제 미역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미역국엔 아무리 봐도 고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미역국을 차례대로 바라봤죠. 그런데 그곳엔 소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역 사이를 뒤지겨 봐도 제 미역국엔 소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 미역국엔 아주 거대하고 두꺼운 미역 줄기들 위주로만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좋은 날 감정 상하고 싶지가 않아서 시어머니가 국을 뜨다 보니 고기가 하나도 안 떠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건 정말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고 외식을 하기로 하고 물갈비를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물갈비를 무척 좋아하시는데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물갈비집이 아주 맛있다고 지역 카페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갈비 4인분을 시키고 가족들과 수다를 떨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리에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갈비가 나왔습니다. 냄비에 수북히 쌓여있는 물갈비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죠. 저희 가족들은 모두 물갈비가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시아버지가 한 젓가락 고기를 들어 올리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 지금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 나 좀 부축 좀 해줄래? 혼자 갔다 오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구나. 불명 카운터에 다녀올 때만 해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다 익은 물갈비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예, 어디 가지 말고 나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한참을 화장실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하시니 화장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자리로 돌아갈까봐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중간중간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15분 정도 지나서 나오셨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라며 갑자기 이런저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날 저는 시어머니께 한 주간의 야채 시세를 모두 들은 후에야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의미 없는 말을 10분 정도 듣고 있다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계를 확인하시더니 그제야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자리로 돌아가니 물갈비 속의 고기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이 거의 다 먹은 거였죠. 전 남아있는 국물과 조금의 건더기를 떠먹으며 간신히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밑반찬과 국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건더기들을 긁어 모아서 밥을 드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제가 계산을 하려고 제일 먼저 일어나 나오고 있었죠.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 네가 가서 계산하고 와. 아이 얼른.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왜 그러시지? 싶었는데 카운터 직원의 말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네요. 3인분 드신 거 맞죠? 저희 4인분 시켰는데요. 아까 사모님이 오셔서 3인분으로 바꾸셨어요. 아, 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까 카운터에 가신 건 인원수에 맞춰 주문한 물갈비 4인분을 3인분만 달라고 재주문한 거였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간 건 제가 물갈비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또 다른 일화는 횟집에서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회가 먹고 싶다고 했나봐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회를 사주겠다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횟집에 가서 광어 대짜를 시켰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였어요. 자꾸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같이 요 앞에 산책 좀 하고 오자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도 있고 줄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다며 심심하니까 같이 좀 나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산책 일합시고 식당 앞에 작은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식당 앞에는 자갈이 깔린 조그마한 마당과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벤치 의자에 앉으라며 또 의미 없는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품했다는 얘기와 며칠 전에 감자전을 해먹었는데 다 타서 후라이팬을 닦느라 고생했다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건 들어가서 얘기해주세요. 이제 음식들도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까 저한테 줄 거 있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자, 이거 받아라. 내가 아까 보니까 너무 예쁘길래 주었다. 너 물고기 키우니까 어항에 넣으라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돌멩이였어요.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아주 소중하다는 듯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돌멩이는 다름 아닌 횟집 앞마당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하얀 자갈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니, 이제 저 들어가 볼게요. 어머님은 더 앉아 계실래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또 시계를 보시더니 아니다. 나도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하셨어요. 역시나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회를 전부 먹어서 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절 생각한답시고 저에게 회 3점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회를 못 드세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따로 회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회 3점을 먹고 매운탕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 회를 많이 드셨는데도 매운탕을 얼마나 잘 드시던지 그게 다 배로 들어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으시다더니 매운탕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또 빈정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겪고 나니 이제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집으로 맛있는 거 해놨다고 부르시고는 늘 저만 못 먹게 하셨어요. 하루는 소고기를 구워준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남편과 저랑 퇴근 시간이 다른데 남편이 1시간 정도 더 일찍 퇴근을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진성이한테도 7시 반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와라 하시고는 남편만 더 일찍 부른 적도 있어요. 시간 맞춰 가보니 역시나 소고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늦게 온 제 탓을 하시며 자기가 언제 7시 반까지 오라고 했냐고 제 기억력을 탓하며 핀잔 주신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반찬들이라도 먹으라며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반찬들을 싹 모아서 한 접시에 놓으시고는 제게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이쯤 되면 화나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괜찮으니까 어머니 다 드세요. 저 피곤해서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좀 쉴게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남편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쟤 오늘 진짜 피곤한가 보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대로 시댁을 나와 마트에서 한우 꽃등심을 사서 집에서 혼자 구워 먹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후쯤에 남편도 집에 왔더라고요. 참고로 시댁과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더니 치사하게 여기에서 혼자 먹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소고기가 시댁에서 먹은 소고기보다 더 비싸고 맛있어 보인다면서 젓가락을 들고 오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렇게 먹고도 또 먹으려고 하는 남편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결정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등갈비 요리를 했다고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매운 등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시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상을 차린 후에 가족들이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어야지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물 떠와라, 김장김치 꺼내와라 하는 통에 주방에서 상 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중 저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등갈비를 무서운 속도로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서 후다닥 자리를 잡고는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등갈비를 우걱우걱 먹었어요. 진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식탐 부리며 먹는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짝소리가 찰지게 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등갈비를 들고 있던 제 손을 때리신 소리였어요. 등갈비를 먹다 말고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 얘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좀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체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빠른 속도로 먹고 있는 걸 본 시어머니께서 사라지는 등갈비들을 보며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제 손을 그 후로도 한 번 더 내리치셨어요. 개도 먹는 건 안 건드린다는데 등갈비 빨리 먹는다고 손등을 2번이나 찰싹 소리나게 맞았네요. 시댁에서 화를 낼 수도 없어서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손등 쳐서 기분 나빴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며 우리 엄마는 자기 걱정돼서 천천히 먹으라고 한 건데 아이 걱정해주는 건데 그게 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기 성격 진짜 이상하다. 우리 엄마한테 피해의식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한테 피해의식 있는 이상한 며느리 취급을 당하고 실속 없는 싸움을 한 채로 서로 감정만 상했죠. 그날 제 맘도 몰라주는 신랑 때문에 기분만 팍 상한 채로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불러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전화 통화를 마친 남편이 제게 자기야 옷 입어 얼른 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자기 양념게장 좋아하지? 우리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양념게장 하셨다는데 지금 오라쇼. 뭐? 어머님이? 아니야 됐어. 나 안 갈래. 왜 또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저번에 등갈비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진짜 엄마가 자기 체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랑 나 부를 때마다 자꾸 안 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 우리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으신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만 가자. 자기 며칠 전부터 간장게장 먹고 싶다면서. 우리 엄마 양념게장 진짜 맛있게 해. 그러니까 가서 먹고 오자. 남편의 계속되는 징징거림에 못 이기고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댁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대신 이번에는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이것저것 많이 안 하셨는지 빨간 양념게장만 상위에 올리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밥을 푸시다가 압력 밥솥을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밥이 모자라네. 냉장고에 가면 밥 모아둔 거 있으니까 그것 좀 꺼내서 렌지에 1분만 돌려와라.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밥을 꺼내 렌지에 돌렸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상위에 옮기셨더라고요. 역시나 그 찬밥은 저를 위한 거였는지 제 자리엔 새로 뜬 밥그릇은 놓여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자잘한 그릇 나온 것들을 설거지하고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뒤늦게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다른 식구들은 이미 밥을 반 정도는 먹었더라고요. 저도 어서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웠어요. 제가 게장을 하나 집어드는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탁 부딪히며 제가 들고 있는 게가 상위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여기 아직 살이 많이 붙었네. 넌 이거나 좀 발라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먹다 뱉은 게 껍질이 담긴 그릇을 제 앞으로 내미셨어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 좀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말을 가로막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세요. 저는 남편 입에 들어갔던 건 비위 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건 어머니께 양보할게요. 하고는 그 그릇을 다시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남편이 먹던 거면 네가 먹어야지. 그걸 왜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니? 하고 다시 그릇을 제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럼 그냥 거기 놔두세요 라고 하고는 새 양념게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게장을 뺏지 못하게 손으로 게장을 꽉 잡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번 깨물어 살을 대충 발라 먹고는 제 밥 그릇에 대충 발라 먹은 게 껍질을 수북히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초에 한 개씩 집어서 입으로 넣었고 제가 생각해도 제 모습이 웃길 정도로 엄청난 속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너 굶다 왔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아이, 천천히 좀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걸씬 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게장을 입으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어요. 저의 엄청난 속도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얘, 천천히 좀 먹으라니까. 얘가 왜 이래 정말. 너 이러다 체하면 큰일 난다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은 신경도 안 쓰고